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리스 분과 터키 곧 모두 사실상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하 12일 동지 중에 키프로스와 크레타 섬 사이 해역에서 우리 3군 해니급 호위함 림노스와 첩해군의 바바로스터 포기 암케 마를레이스가 충돌했으며 이로 인해 토끼복이 감히 대파됐다고 그리스 언론이 현지 시각 16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해본 VS형 포기함을 그리스가 중고로 억측을 도입해 L2급이라는 명칭으로 우응 중인 1인임 모수군 만세 배수량이 3,500톤이지만 주요 부위를 강철로 제작한 구형 함정인데 위구나 M키해 본인의 고이백형 즉 알루미늄 화금으로 만들어진 2호 야프미를 들이받으면서 터키 고위함에는 세로 3m가 51m의 파공이 발생했습니다. 터키는 피해 호위함을 가까운 항구로 긴급 대피시키고 아주 긴급히 지금 수리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보고를 받은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다성령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터키 선박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리스가 계속 특히 선박을 위해 한다면 도목하게 따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그리스가 실주배를 하고 있는 해역에 터키가 해양 조선 우르실레이서 허위 함대를 투입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이 분쟁에 프랑스가 그리스 편에 서서 게임을 공식화하면서 기세등등하던 버티 해본 이 움직임이 크게 기세가 꺾인 분위기입니다. 현재 양측은 분쟁 해역 일대의 해군의 공문력을 증강하며 긴장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이러다가 같은 나토 동맹국인 그리스와 터키가 정말 크게 한 번 붙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3000년 4000년 의원 수지가 아닌 그리스와 터키 과거 페르시아 지금 타키 과거에는 오스만 이 크세실 사이다. 이 지금 현재는 모국제 정치 역학 속에서 나토라는 동맹구로 몇 개 있지만 그렇지만 동맹 사이에서 엄하게 지금 이를 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터키의 영토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리스 섬 그 인근에 이제 석유가 선이 발견됐고 그가 선을 사실 이 그리스 이지해 더 가까운데 터키 쪽의 형도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팔거주려고 해요. 즉 그리스가 막아내고 토끼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F-247의 소외감을 탁본해가지고 이 에비사 측의 암은 메포급이라는 독일제 군함이 있습니다. 그걸 8책을 터키가 샀고 그 중에서는 채굴이 최신형으로 어플에 2더니 2등급이에요. 여기에는 제시라고는 100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어서 터키에서는 가장 좋은 구역 반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함인데 이건데 집중한 책을 내가지고 그러지마. 그리고 이제 미사일 초기 암내처 딱 되도록 하고 갔는데 이 터키가 네덜란드로부터 타주고 중고로 사서 G38년 된 그런 990 무홈이 2호 야마의 터키 보양을 뒷부분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 보셨을 텐데 정말 먼 큰 구멍이 생겼고 치고랄까 한 것을 긴급하게 들고 와 치고 지금 모긴급 수리를 하고 있답니다. 3m짜리 구멍이 뚫렸으니까 그지만 거주자 이거 보면 어제 아까 3000년 4000년의 원수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러분들 영화 3배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파르타 그리스 이 아테네 이 지역을 침공한 페르시아의 당시 그 셀엑세스 황제가 이제 지목했던 모양인데 그거들 따랐던 영환 대구 세르크섹스가 대국 그리스 침공을 적었던 게 바로 사와 미세전 때문이었죠. 그 사람이 서해전에서 페르시아는 갤리선이라고 하는 대형 군함 1700에서 전책을 동원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는 에파이림이라고 하는 작은 군함해요. 그리스도 아일이 작은 부담. 그리고 페르시아는 에델릴이라고 하면 큰 군함 이렇게 해서 어글이 쓰고 남은 트라이림인데 이건 덩치도 작은데다가 300에서 380 6위는 덩치 큰 갤리 700의 선처 이렇게 이제 동원해서 전투를 벌였고 그만 바깥에서 그 세력에서 황제는 언덕 위에서 턱 의자를 설정을 보이자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싸게 뽑아 앞에서 이제 세트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그리스군의 해군 총살과대 M클래스 그런데 이 대비급 스토클래스가
박사가 미스의 반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터치 이권을 유도해 가지고 유인해 가지고 매복하고 있던 타이림들이 옆구리를 채 가지고 춤각자 줄로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어로 큰 욕구를 다 들이받아 가지고 박살을 해버렸어요. 당시 모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는 한 번 적점도의 그 피해가 있었다. 그러고 페르시안 아니 배척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법 깨져가지고 이제 겨우 크세르크세스 카사게니스에서 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지금 공을 제척 얻는데 그런 것처럼 이때가 이제 기원전 480년 에요. 그런데 지금 서기 2000년이 넘어서 무려 2500년 만에 거꾸로 볼까 2500년 이래요. 하기 차 500년 만에 다시 그리스 이 분함이 척히 과로 페르시아의 군화의 뒷북문 이를 받아가지고 지금 더중 각자 줄로 받아가지고 침말할 뻔했다. 근데 그때가 머수식 아니었는데 지금은 동맹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1920년 이때도 터키가 그리스를 때리고 해가 지고 이제 커스텀 사업을 먹어버렸죠. 이런 정도로 아주 원수지간이 나라들. 정말 뭐 언제까지 동맹의 카테고리에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그릴 것인지 그리고 얼른 그리고 말 것인지 정말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프랑스가 여기도 우리 입꼬리 좀 있어 헤어지고 지그럽니다. 강습 상륙함 라팔 전투기 예묻고 내가 터키이라 그리스 지금 강력하게 쭉 하고 있는데 터키가 정말 사면 초가에 스스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마야셈이다.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스입니다. 작전 배치가 임박한 미 해군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 짠 다음에 승선 중인 미 해병대 제31회 병원 전대가 배속 항공기에 고성능 전자전 세모를 탑재해서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유사시 핫바도를 담당하는 미 해병대 31m EU가 이후에 직원 Y 베놈 겸 공격해 기의 최신형 전자전 포드인 LQ231 인터피 타이어 주후를 장착하고 훈련 중인 모습을 현재 지각 16일 공개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번에 31회 BU에 배속되는 MV-12 스프리 비행대 인체 262톤 트로트 빅4의 제367 해병 겸 공격해 기병대 소속 의육지원 Y 배너 헬기를 계속시켰는데요. 여기에 인터피 타이거 2.0 포드 가장착된 모습을 섬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제모는 해군은 28g 그걸로 전자전 공격기에 의존하기에는 끌어올라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미 해병대 요구에 따라 개발된 전술 항공기 탑재형 제모로 적의 통신은 물론 레이더에 대한 효과적인 재밍 공격이 가능한 고성능 제모입니다. 이 제모는 주로 적지 공습이 무에 나서는 파-18D 그리고 어베이비 해리어 2월 2일 기획에 탑재되어서 운용되어 왔는데 미 해병대가 31M25 배속에 겸 공격해 위에 이 제모를 달았다는 것은 적어도 공중강습 작전 대강습 부대 자체 재밍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건 화순부터 작전에 투입될 아메리카 전단과 31m EU는 16일 기준으로 오키나와 화이트 비치에서 해병 배점 B를 선적 중인데요. 주로 헬기와 경량기동 차량 위주로 장비를 쉬고 있어서 32대 미의 이번 임무가 어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겁니다. LQ-231이라는 전사 전체 뭐가 되겠는데 한쪽에는 리시버 한쪽에는 이제 공격한 제모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미 해병대도 해군은 28집 그라울레 전자전 지원을 받으면서 모화공 작성을 하겠죠. 그런데 이 MV-22 수직 이착륙하는 이 오스프리 빙대다가 어깨에 남아있는 헬기 부대도 아니고 하와이에서 데리고 오니 예경 공격 헬기 불에다가 이 하와이에서 데리고 와서 어깨 나와있는 MV-12 이 수직 이착륙역에다가 배송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전자전 제마가 달리 따로 한 것은 아다루고 그아울러 이런 것들의 이재밍 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수직이 착륙하는 이 공중강습 부대들이 스스로 어저께 레이더에 대한 재미 인맥을 가지면서 스스로 그냥 조금씩 빼서 들어가겠다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생일 TV 같은 경장갑 차량 신속하게 저의 내륙으로 침공할 수 있는 이런 경장갑 차량을 지금 상륙함에다가 싣고 있습니다.
8월 16일 현재 그걸 지금 오키나와 씹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봐줄 때 미국이 지금 어딘가요? 뭐 쉼터에서 정량 선정하는 이런 작전을 준비 중인 것은 아닌가, 또는 뭐 그런 것들을 내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대망의 등사군 도를 공개하겠다, 이런 지금 해상 훈련을 한다는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동창 온도를 뺏기면 그걸 다시 탐험하는 이런 능력인지 또는 이런 전략이인지 또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미중 무역 관계, 거기에 화웨이, 그리고 최근 반도체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막 새우등 터질까 싶었던 이 대만이죠. 이 대만이 오히려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크게 생겼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반도체 공급 직격탄을 맞게 된 이 화웨이가 스마트폰의 이 뇌에 해당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죠. AP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만의 미디어텍과 손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대만 반도체 산업의 운명이 급반전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의 이 IT 전문 매체죠. 디지타임즈는 지난 2일 화웨이가 대만의 반도체 업체 미디어텍으로부터 어렵게 스마트폰용 AP를 구했다라고 하면서 화웨이의 발주 덕분에 이 대만의 미디어텍의 올해 매출 제품 출하량이 이 300%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품 출하량이요.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대만의 반도체 관련 사이트들은 꽤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만도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반도체를 잘하는 나라고요. 디지타임즈도 그렇고 IC인사이트도 그렇고, 저도 직번역은 힘들지만 구글을 통해 해석을 하면서 나름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찌 되었건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계열사인 하이실리콘에서 개발한 모바일 AP를 TSMC를 통해 생산하지 못하게 되자 대만의 미디어텍 제품을, 즉 설계된 제품을 갖다 그냥 사서 통으로 쓰기로 한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제품을 TSMC에서 생산을 못하게 돼서 하이실리콘이 대만이 설계하고 생산한 칩을 아예 통째로 사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이 SMIC도 미국의 특허 압박을 견디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대만의 반도체 설계 회사들로부터 이 반도체 설계도를 닥치는 대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4나노 양산하겠다고 밝혔었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나노 개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를 잡아보겠다며 EUV 공정을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중국 반도체는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미디어텍을 포함한 대만 반도체 산업 전반이 미중 반도체 전쟁의 피해자에서 수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선 미디어텍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미디어텍에 대해서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간단하게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미디어텍은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설계회사예요. 생산회사가 아니라 설계회사입니다. AP 강자인 퀄컴이나 삼성전자의 제품보다는 사실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격이 저렴한 모바일 AP죠. 헬리오와 이 5G 칩셋인 디멘시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텍이 설계한 AP 칩 등 반도체는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TSMC에 위탁 생산하고 있고요.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가 미디어텍 제품을 주로 쓰고 있을 정도로 미디어텍은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회사예요. 자, 어느 정도냐면 전세계 AP 시장 점유율은 미국 퀄컴이 33.4%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2위 24.6%일 정도로 미디어텍의 시장 점유율은 강력합니다. 사실 TSMC가 화웨이를 손절했는데 삼성전자라고 과연 화웨이의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결코 없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손을 내밀었어도 결국 삼성전자와 손을 잡으면 미국의 제재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절대적으로 화웨이와 손을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미국의 미움을 사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반도체 업계에선 화웨이의 선택지가 미디어텍 외엔 딱
딱히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분석을 좀 해보자면 화웨이는 직접 설계한 모바일용 반도체 기린을 TSMC의 위탁 생산에 써왔죠. 하지만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즉 TSMC가 화웨이 제품을 받지 않기로 했죠. 이렇게 되면서 화웨이는 시장에 나와 있는 기성품 AP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우선 미국 퀄컴이 화웨이의 제품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선택지는 삼성전자의 이 엑시노스 시리즈와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둘뿐이었던 겁니다. 또 삼성전자와 바로 손을 잡는 것보다는 화웨이가 미디어텍으로부터 AP를 받아온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이 끈을 활용해서 미디어텍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란 추측도 가능하죠. 일각에서는 이 화웨이와 미디어텍의 관계에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미디어텍과 중국 칭하유니 그룹 자회사인 유니SOC를 통해서 이 TSMC의 제품을 우회적으로 구매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화웨이가 미디어텍 칩을 사주는 대가로 미디어텍이 화웨이를 위한 맞춤형 칩을 TSMC를 통해 만들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텍은 특정 업체를 위한 설계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반박을 했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봤을 때는 미디어텍이 이 화웨이와 환통속으로 반도체 공급 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대만의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사실상 중국의 사정권 안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먹히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모두 미디어텍의 결정에 달린 것이 맞고, 화웨이의 생산과 꿍꿍이가 어떻든 간에 미디어텍은 이러나 저러나 전보다 훨씬 큰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바로 주가에서 할 수 있어요. 미디어텍 주가 자체가 코로나 사태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지난 3월 중순 대만 달러 기준으로 270달러 수준까지 폭락을 했다가, 자, 며칠 전이죠. 5일 대만 달러 기준 거의 500달러 수준으로 급등했어요. 494달러인가 5달러인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연중 최고가이고 지난 5년 새 최고가입니다. 이게 다 화웨이 덕이라는 겁니다. 최근 화웨이는 자사 스마트폰 중저가 브랜드인 아너 신제품에 미디어텍의 5G 칩셋인 디멘시티를 탑재하겠다고 밝혔고, 20만원대 5G 스마트폰, 저가 스마트폰이죠. 이 창샹 시리즈에도 미디어텍 칩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애국 소비의 힘을 입어 많이 떨어졌던 이 화웨이의 점유율 자체가 중국 내에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내수 시장을 통해 엄청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디어텍은 현재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웨이와 미디어텍의 관계가 장기적 기술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화웨이 입장에서는 미디어텍의 AP 품질이 올라가야 자사 스마트폰 경쟁력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화웨이의 자체 AP 기린의 성능이 다른 미디어텍 AP보다 월등히 성능이 좋고, 화웨이 입장에선 미디어텍의 AP 성능이 분명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현재. 그리고 미국의 제재와 감시를 피해 고성능 AP 제작을 위한 기술을 미디어텍에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던 퀄컴이 또 피해를 볼 수 있겠죠. 미국이 제재를 한다고 제재를 했는데 꼼수를 서서 이 미디어텍을 더 키워주면 여기서 또 미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는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기업은 대만 반도체 기업을 수시로 찾고 있다는 것이 팩트이고, 중국 기업의 주문이 폭증하면서 이 대만 반도체 설계 업체들의 이 올 1월부터 4월, 5월까지 매출이 모두 최소 20에서 많게는 40%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반도체 설계 자산 IP라고 하죠. 이 IP를 갖고 있는 대만의 여러 설계 업체들이 아주 큰 수혜도 있고 있어요. 여러 업체들의 주가가 지난 3월에 비해 적게는 50에서 60%, 많게는 거의 2.5배 수준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이 중국과 대만 반도체 산업이 미국을 앞에 두고 뒤에서 밀월 관계를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디어텍이 화웨이에 모바일 AP를 공급하면 미디어텍은 단숨에 미국의 퀄컴을 제치고
앞으로 스마트폰용 AP 시장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중국 내수 시장 때문이죠. 화웨이는 지난해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만큼 또 삼성전자의 시장을 일정 부분 이상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미디어텍 AP를 활용한 이 화웨이 스마트폰이 만약 화웨이의 도움을 통해 칩 설계 능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면 기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두 가지 모두, 즉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모두 만드는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로서는 이중의 위협인 셈이죠. 어찌되었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밀월 관계가 이미 저를 통해 예상이 가능하고 벌써 이렇게 디지타임즈 등을 통해 소문이 돌고 있는 만큼 미국이 중국과 대만 반도체의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가만두고 볼지는 분명 미지수이고요.